그거와 연결해서 저는 그 홍산문화 시점에서 한국 선도의 기원으로 본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건 이제 우리 역사와 연결해서 그럼 홍산문화가 저는 이게 여러분들 그 단행 발표된 논문 드린 것처럼 홍산문화의 주 토템이 뭔가? 그게 곰이에요. 곰족이라고. 그건 나만이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자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적봉에 가면 우화량 박물관이 있는데 우화량 박물관에 우화량 유적이 가장 중심적인 그 홍산문화 유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최대 유적지인데 우화량에 가면 박물관이 따로 있어요. 우화량 그 박물관이. 거기에 가면은 홍산문화 마을을 이렇게 복원을 해놨어요. 사람들이 생활하니까 마네킹으로 해놓은 거지. 마을을 집도 지어놓고 사람들 뭐 일하는 것도 해놓고 그 마을 입구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실물 사이즈의 곰을 한 마리 딱 해놨어. 그게 무슨 소리냐면 중국 학자들도 홍산문화의 주 토템을 곰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곰을 토템으로 하고 있다면 우리는 머리에서 다른 게 생각나잖아. 그죠? 그죠? 자,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은 단군 신화 그러면 기원전 2333년에 머리가 꽂혀 있어요. 단군 신화 그러면, 그죠? 근데 이 기원전 2333년은 단군 신화의 맨 끝이에요. 오케이? 고조선을 건국한 해가 기원전 2333년이지 신화의 대부분은 그 이전을 얘기하고 있어요. 언젠지는 모르지. 언젠지는 모르는데 여러분들 아는 것처럼 그 웅녀족과 호랑이족이 살고 있었죠? 그거 언젠지 몰라요, 우리는. 신화에는 시점은 안 나오잖아, 하나도. 둘이 살고 있었어요, 그죠? 근데 최소한 이거는 고조선이 건국되기 훨씬 이전이었겠죠. 둘이 살고 있었어요. 두 집단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환웅족이 오지요. 환웅족은 어디 출신인지 몰라.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러는데 그거는 신성성을 표현하는 거. 현실은 어디선가 이주민 집단이에요. 근데 얘네들은 우리 역사학계나 신화학계에서는 대부분 청동기를 가지고 있는 앞선 청동기 문화를 가지고 있는 선진 문화를 가지고 있는 집단으로 해석을 해요. 저도 그건 동의를 하고. 근데 자, 청동기를 가지고 있는 새로운 민족이 기존에 자, 잘 보십시오. 환웅족이 내려올 때는 하늘에서 내려왔다는데 이주민이죠? 얘는 이주민이에요. 청동 세력이에요. 청동기를 가지고 온 어디서 왔는지 그거는 정영진 선생은 이게 앙소를 통해서 들어온 세력으로 보는 거예요. 자, 얘네가 들어올 때 이 땅에는 그 곰족과 호랑이족이 살고 있었죠? 언젠지 몰라요. 언젠지 모르지만 이렇게 둘이 살고 있어. 근데 새로운 집단이 들어왔어. 근데 문화가 앞서 있어. 문화가 앞서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걸 우리가 청동문화라고 특정을 합시다. 대부분 동의하는 부분이니까 이런 거예요. 청동문화를 가지고 새로 들어왔어. 그러니까 얘네들은 청동기가 없지 아직. 문화적으로는 한 수 아래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보니까 이 두 집단에서 보니까 야, 그 앞선 문화와 이런 것들이 탐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환웅족을 찾아갑니다. 둘이. 두 집단의 우두머리가 찾아가요. 야, 우리를 인간을 만들어 달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를 문명적으로 개화시켜 달라. 다른 말로 하면 너네들의 앞선 청동기 문화를 우리한테 전수해 달라. 그 얘기 아니야. 이해가 되죠? 그래서 근데 이 환웅족은 청동기 문화를 가지고 있는 앞선 민족이지만 얘네들을 정벌하지 않았어요. 보통 같으면 다 정벌해버릴 거 아니야. 근데 얘는 정벌하지 않았어요. 거기에도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이 단군의 위대한 홍익 사상이 신화적인 뿌리로 있는 거야. 이거 앞서 있으면 다 날려버리면 되잖아. 근데 안 날려요. 얘네들이 스스로 찾아가죠? 찾아가서 우리를 인간을 만들어 달라. 근데 이 사람은 얘네들 처음 보는 놈들 아니에요. 얼마든지 없애고 합병을 할 수도 있는데 정벌을 할 수도 있는데 정벌하지 않고 그렇다고 얘네들한테
앞서 문화를 전수를 해주면 이 새끼들이 언제 돌아설지 모르죠. 청동기 기술을 다 가르쳐 줬는데 이놈들이 뭐 막말로 얘기해서 몰래 이 검을 만들고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칠 수 있는 거 아니야. 왜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 이주민은 항상 소수예요. 이주민은 항상 소수라고. 그러니까 집단적으로 보면 얘네들이 숫자가 훨씬 더 큰 거야. 근데 문화적으로 낙후되어 있으니까 얘네들이 스스로 굴복하고, 자, 우리를 인간을 만들어 달라. 근데 얘네들은 그냥 인간을 만들어주면 언제 보복당할지를 모르는, 아직은 믿을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한웅족은 욕을 합니다. 야, 그래, 너네들이 나랑 연합을 할 수 있는 세력인지, 믿을 만한 놈인지, 너네 동굴에 들어가서 마늘과 쑥을 먹고 100일 동안 있어봐. 실험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놈들이 내가 앞선 기술을 전수해도 우리를 배반하지 않을 놈인지, 앞선 기술을 전수해도 그냥 우리와 같이 연맹을 맺어서, 동맹을 맺어서 같이 살 수 있는 놈인지, 그걸 실험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동굴에 살아봐.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호랑이는 에이, 엿먹, 에이, 이거 봐. 이게 이렇게 하니까 내가 다시. 그러니까 호랑이족은, 야, 나 그런 거 못해. 도망가 버렸어. 난 인간 되기 싫다. 너네 문화 싫다. 우리는 우리대로 살겠다. 그러고 갔어. 그 호랑이족이야. 그래서 우리 민족의 그 형성사에서 얘는 탈락했어. 그리고 곰은 꿋꿋이 마늘과 쑥을 먹고 곰녀가 됐어. 사람이 됐어. 그러니까. 겨울잠으로 숙달이 됐어. 근데 여러분,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상징이 있어요. 자, 동굴에서 마늘과 쑥을 먹으라 그랬어. 그죠? 이걸 뭘 상징하는지 알아요? 얘네들이 농경족이라는 거예요. 농경족. 예를 들어서 곰족과 호랑이족이 수렵민족이었다. 사냥하는, 목축하는 그런 사람이었으면 뭐 양고기를 먹으면서 뭐 100일 동안 있어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겠지. 오케이? 얘네들이 이미 농경족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곰족은 그 약속을 다 지켜서 웅녀가 되었어. 즉 개화가 되어서 혼인동맹을 맺잖아요. 그리고 한참 살았겠죠? 한참 살다 보니까 단군이 태어났어요, 아들이. 그 아이가 1살 때 국가 건설했겠어요? 몇 살 때인지는 모르지만 뭐 한 20살, 뭐 30살 우리 해서 했겠죠? 그때 단군 고조선을 건설한 게 기원전 2300년이야. 2333년이야. 오케이? 자, 그러면 그 이전 시대, 여긴 그러니까 단군 신화의 90%는 기원전 2300년 이전 얘기란 말이야. 근데 재밌는 거는 이렇게 튀어나간 호랑이족이 우리나라 사서에 보면, 우리나라 사서는 별로 없으니까 중국 사서에는 동해나 예 알죠? 그 두만강 쪽에 또 한반도 북부 쪽에 있는 예에서는 호랑이를 신으로 모셨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 단군 신화의 주 무대를 나는 요서지역 요한명 중심지로 보는 사람이에요. 거기에서 얘네들은 밀려나요. 왜 밀려났을까?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지만, 자, 호랑이족은, 곰족은 처음부터 우리 이 요하 지역에서는 기원전 7000년대부터 이미 농경을 했으니까 기장 농업을 했다 그랬잖아요. 기장 농업을 했어요. 세계 최초의 기장과 조가 여기서 나오는 거고, 흑룡화 시대. 그건 공인된 겁니다. 이 당시에 호랑이족들은 어쩌면 이렇게 상상력을 발휘하면 얘네들은 농경보다는 수렵 채취에 가까운 생활을 아직도 하고 있던 아이일 가능성이 있어요. 안 맞는 거지. 마늘과 쑥 먹으라니까 얼마나 열받았겠어. 근데 재밌는 거는요, 지금 좀 이따 이제 증거, 이 곰족의 상징이, 주 토템이 홍산문화. 홍산문화의 주 토템이 곰족이에요.
호랑이는 어디에 나오냐 하면 요한문명에 여러 문화가 있잖아요. 흑룡화 문화. 흑룡화나 여기는 전부 다 돼지 토템이에요. 돼지. 근데 조보구 문화, 홍산 문화 바로 위에 있는 조보구 문화에는 호랑이가 많이 나옵니다. 주로 뭘로 만드냐? 조개 껍질로 만들었어요. 옥으로 만든 것도 있고, 옥으로 만든 것도 있는데 그거는 정식 발굴품이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방호라고 그러는데 그 방이라는 게 조개 껍질이에요. 큰 민물조개 껍질인데 여러분들 민물조개 크잖아요, 그죠? 이따만한 거야. 키조개만한 거 민물조개 많아요. 그걸로 호랑이를 만든 게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상하게 토기의 문양으로는 안 나와. 근데 제가 있던 그 적봉대 박물관장을 하던 그 양반이 그 오한치 박물관장을 30년을 했다고 제가 옛날에 소개했잖아요. 그 양반이 그 호랑이, 그 조보구 문화의 호랑이 그 유물에 대해서 논문을 쓴 게 있어요. 나도 깜짝 놀랐어요. 많아. 근데 물론 그 사람은 뭐 우리 호랑이족 신화와 연결하고 이런 거 전혀 없지. 그냥 어떤 게 어디서 나오고. 근데 생각보다 많아, 호랑이가. 다른 어디에도 호랑이 문양이나 이 상징은 하나도 안 나요, 요한문명에서. 근데 얘네들은 그게 부화가 아니라 뭡니까? 조보구. 조보구 문화에서 나오는데 많이 주로 방호의 형태로 지금 적봉 박물관에도 전시가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얘네들은 굉장히 짧게 존재하고 없어져. 그래서 지금은 나는 이거는 아직은 논문을 쓰지 않았지만 그래서 비정을 한다면 이 홍산 문화의 세력들은 계속 줄기차게 살아남아서 하가점 하층 문화로 연결되는 거예요. 하가점 하층 문화가 여러분들 아는 기원전 2300년대에 출발합니다. 그래서 저는 홍산 문화 뒤에가 하가점 하층이잖아요. 청동기가 시작돼요. 초기 청동기 문화인데 하가점 하층 문화를 저는 단군 고조선의 그 시발점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가점 상층 되면은 비파형 동검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아는. 여러분들 비파형 동검은 단군은 들 수 없다 그랬죠? 기억하세요? 지난번에 특강한 건데. 우리는 단군을 비파형 동검과 연결하는 게 너무 익숙해요. 근데 비파형 동검은 기원전 1000년경부터 나오는 거예요. 단군 고조선의 단군은 고조선을 건국한 단군은 절대로 비파형 동검을 차거나 들 수 없어요. 기원전 2300년 안 나온다고. 이해가 되죠? 자, 그래서 이 하가점 하층 단계를 기원전 2300년으로 지금 이거는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중국학에 공인된 연대니까 보통 기원전 2300년에서 한 1600년까지 봅니다. 하가점 하층 문화. 그럼 하가점 하층 문화 시기를 단군 고조선이 건국되는 연대와 오버랩 되잖아요. 그럼 그 이전은 뭐냐? 왜 홍산 문화 시절이에요. 오케이? 자, 그래서 저는 단군 신화의 90% 이상은 이 기원전 2300년 이전 얘기를 쓰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홍산 문화, 그러니까 요한 문명의 각 문화와 제가 비정한 게 이 논문이에요. 실제 가능성, 고조선에 실존할 수 있는 가능성 중에 또 홍산 문화는 곰토템족이라는 거는 나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저도 초기부터 그걸 얘기를 했지만 중국 학자들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골자는 다 얘기했어요. 그걸 이제 논문이라는 거 항상 다른 사람에게 설득 있게 근거를 제시하는 거니까.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미 그 고조선의 실존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죠? 기억하시죠? 자, 일단 요한 문명이 발견됐다는 거예요. 자, 우리 고조선 얘기를 할 때 기원전 2300년에 무슨 놈의 국가까지 설 수가 있느냐고 반론하는 게 일반적인 반론이었어요. 야, 기원전 2300년에 뭔 놈의 국가가 있을 수 있느냐? 있을 수 있다 이게. 요한 문명이 발견되면서 홍산 문화 후기 기원전 3500년 3000년대에 이미 초기 국가 단계에 진입한다는 걸
많은 학자들이 알고 놀라는 거예요. 오케이? 기원전 2300년에 얼마든지 국가가 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하가점 하층 단계에는 중국의 기라성 같은 학자들이 설지강이나 소병기 선생은 중국 고고학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에요. 소병기 선생은 하가점 하층 단계에 이미 문명 고국이 있었다. 요서 지역에. 근데 그 이름을 비정할 수가 없어. 어떤 나라라고 비정할 국가가 중국 사서에는 없어요. 근데 하여간 고고 발굴 결과들을 보면 이미 요서 지역에는 하가점 하층 단계, 즉 하가점 하층 단계는 기원전 2300년경인데 하가점 하층 단계에 문명 고국이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논문으로 정식으로 써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설지강 같은 학자는 한술 더 떠서 요서 지역의 하가점 하층 단계에는 하나라보다 앞선 하상주 아시죠? 하나라가 기원전 2070년부터 시작돼요. 하상주의 하나라가. 그러니까 하나라보다 앞선 문명 대국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설지강. 근데 그 나라를 비정하지 못하지. 그러니까 비정을 하고 말고는 그건 우리가 하면 되니까 중국 학자들도 요서 지역의 고고 발굴 결과들을 보면 이미 기원전 2300년을 시점으로 하는 하가점 하층 단계에 문명 고국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같은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걸 적극적으로 고조선과 연결하는 연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안 해요. 자, 그래서 요한 문명이 거기서 발견됐다는 것은 설지각이나 소병기가 얘기하듯이 요한 문명 지역에서 하가점 하층 단계에 이미 문명의 고국이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그게 고조선일 가능성이 얼마든지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요한 문명 한국어의 기원이 지난번에 한번 할 때 이미 얘기했죠? 한국어의 기원이 요서 지역이다 이 말이야. 이거는 여러분들 또 다 잊어먹었을까봐. 이거 기억나십니까? 이게 네이처 논문입니다. 2021년 11월호의 네이처지, 세계 최고의 권위지 학술지인 네이처에 실린 거예요. 핵심이 뭐냐면 요 3번 지역이 한국어, 일본어, 몽골어를 포함하는 터키어까지 포함한 트랜스 유라시아의 기원지라는 거예요. 요 3번 지역. 그리고 4번과 5번 빨간 지역은 신석기 시대에 확산된 지역이고 초록색은 청동 시대에 확산된 거예요. 이거는요, 한 사람이 쓴 논문도 아니고요. 세계 10개국에 40명이 넘는 학자가 공동 연구한 거예요. 세계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독일의 마크 프랑스 연구소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고고학, 언어학, 유전자 분석, DNA 분석까지 다 한 거예요. 얼마든지, 예? 인류 고대 문명의 시초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거를 인류 문명의 시초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언어의 한국어의 기원이 여기라고. 한국어, 일본어, 몽골어, 터키어 하는 그게 트란스 유라시아. 여러분들은 학교 때 뭐 퉁구스 어족 뭐 이렇게 배워. 그게 비슷한 개념인데 요새는 학술적으로 트랜스 유라시아 어족으로 합쳐버려요. 거기에는 98개 언어가 있어요. 트랜스 유라시아의 특징이 뭐냐면 한국어처럼 모음 조화가 있어요. 그리고 영어와 달리 동사가 맨 뒤에 나와요. 영어는 중간에 나오잖아요. 중국어도 중간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 네이처지에는 이 황하문명 지역은 트랜스 유라시아의 기원과 전혀 상관없이 한장어, 한어와 티베터 장어의 기원지예요. 언어적으로 완전히 별개라는 거예요. 황하문명과 요하문명. 그러니까 자, 요 3번 지역이 자, 제가 그린 요하문명의 분포도잖아요. 요 지역하고 요걸 네이처지를 요 같은 스케일로 내가 자른 거야. 부분을. 요 기원지 3번 지역이 요하문명 지역 똑같죠? 네이처지에는 요하문명이라는 단어는 안 나오지만
거기에 흑룡화문화, 홍산문화, 하가점, 상층, 하천 다 나옵니다. 무슨 소리냐면 이 지역이 요하문명 지역인데 이 지역이 트랜스유라시아의 기원지라는 거예요. 한국인의 입장에서 보면 한국어의 기원지가 여기라고. 그렇다면 여기에서 한국어가 기원했다면 한국인, 한국 문화, 한국의 종교, 한국의 역사 이런 거 당연히 여기서 출발한 걸로 보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추론이에요. 아니 한국말만 여기서 기원하고 역사는 뭐 저기 남방에서 기원하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오케이? 말이 있다는 건 사람이 있다는 얘기고 사람이 있다는 건 거기에는 그들의 생각을 나타내는 종교가 있고 문화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게 기록되는 게 역사라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은 한국의 역사나 한국의 문화, 종교 이런 모든 것은 결국 이 지역에서 출발하는 걸로 봐야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그죠? 한국의 역사도 여기서 시작되겠지 뭐. 언어만 날라서 여기서 기원합니까? 그게 두 번째 가능성이고 그 다음에 하나는 이거는 뭐 생략하고 그 다음에 도사유적 얘기를 했죠? 기억납니까? 요순시대라는 게 옛날에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모든 역사책을 보면 중국사건 뭐고 동양사건 하상주부터 시작. 하상주. 근데 하상주 바로 위에가 뭐냐면 요순시대예요. 요순시대 위에가 뭐냐면 여러분들 아는 삼항오제 해가지고 뭐 황제 복귀신동 하는 그런 거고. 그러니까 요순시대는 전설이었어요. 역사시대가 아니었다고. 근데 요임금의 도성이 도사유적이 발굴된 거예요. 이게 도성유적이에요. 도성 안에가 280만 평방미터예요. 요 내성만 13만 평방미터예요. 이거 다 발굴하려면 몇백 년 걸릴 거예요. 근데 정식으로 공표를 합니다. 여기가 요임금의 도성인 평양성이다. 2015년 12월 21일부로 요순시대가 정식으로 역사시대로 편입이 됩니다. 중국 고고학회 이사장 겸 사회과학원 고고학 연구소인 왕해가 정식으로 발표한 겁니다. 그것도 어디서 하냐면 국무원 기자회견실에서. 사회과학원 기자회견실도 있는데 거기가 아니라 천안문 옆에 국무원 기자회견실. 우리나라로 하면은 뭐라 할까요? 막 청와대 기자회견실을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역사 고고학계 관계자들 쫙 배석해가지고 왕해가 정식으로 공표한 겁니다. 이게 발견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우리나라 역사서의 모든 단군 고조선의 건국 연도와 관련된 힌트는 요임금과 같은 시대라는 거야. 고조선을 건국했다. 근데 몇 년에 기록했다가 아니라 요임금과 같은 시대다 그게. 왜? 그 요임금이 이제 실존 인물로 바뀌었어. 15년 이후로. 그렇다면 단군도 실존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진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는 뭐야? 이거 얘기했죠? 프랑스 그 레지 신부 자료. 레지 신부가 1835년, 1735년인가? 연도가 헷갈리게. 18세기, 1735년에 고구려와 고조선에 대한 한국 역사책을 써요. 지금부터 거의 300년 전이잖아요. 환단고기니 뭐 이런 신빙성이 의심받는 그런 책이 나오기 전에 놀랍게도 이 사람은 청나라 황실에 있는 사고에 있는 사료를 바탕으로 썼다고 소문에 기록돼 있어. 처음은 불어로 쓰는데 3년 뒤에 영어로 번역이 돼요. 근데 그게 발굴된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놀랍게도 조선이라는 게 고조선이 하나라 시대부터 있었어요. 하상주 시대부터. 하나라, 상나라, 주나라 때 경쟁을 합니다. 어떨 땐 조공을 바치고, 어떨 때는 서로 전쟁도 하고. 놀라운 기록이죠. 우리는
그 환단곡이나 이런 거 이전에 뭐 하상주 시절에 고조선이 있었다는 기록이 없거든. 추론을 할 뿐이지. 근데 이거는 명확히 기록이 남아있고 이거는 환단고기류의 책이 아니야. 오케이? 이건 정말 새롭게 봐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그 발견인데 아직 심도 있게 연구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번역을 해놨어요 이미. 교수님이 하셔야죠. 네? 교수님이 하셔야지 우리 지금 미래인 어떻게 하세요? 자, 하여간 그 다음에 국가 단계나 문명 단계를 진입하는 시기를 훨씬 더 아까 지금 문명 단계라는 하상주부터라 그랬잖아요. 중국에서도. 그때는 제일 동아시아에서 제일 앞선다니까 하상주부터면 다른 데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문명 단계 얘기가 이게 기존에 2000년 기원전 2000년을 전후한 하나라의 수도는 이리두. 그러니까 하나라 시기부터 문명 단계를 진입하고 보는 게 기존의 시각이었어요. 도사유적, 성묘유적 이런 게 발견되면서 기원전 2500년까지 끌어올렸다가 요한명 홍산문화 발견되면서 이제는 기원전 3000년대로 올렸다. 이때부터 국가 단계에 들어간다는 거야. 문명 단계. 그러니까 모든 조건이 이제는 고조선이 그 옛날 사람들은 그랬어요. 지금 정서를 만든 사람들은 야 기원전 2300년에 그 허허벌판에 뭐 너무 국가가 있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요한문명은 단 한 글자도 기록이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서에 요서 지역에 이런 거대한 고대 문명이 있었다는 기록은 단 한 글자도 없어요. 근데 나타나죠. 그거하고는 거짓말을 안 해요. 글씨를 쓰는 거는 역사서는 누군가에 의해서 기록이 돼요. 보통 우리가 그런 얘기하면 승자의 기록이다 그런 얘기하는 거죠. 승자의 시각으로 역사는 기록되지만 고고 물증은 거짓말을 안 해요. 그냥 발견되는 것 뿐이에요. 그거를 해석할 때 여러 갈래로 해석을 할 수 있지만은 처음부터 거짓말을 안 한다고. 근데 기록이라는 건 처음부터 왜곡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고 그런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록은 역사 사료라는 것은 다 승자의 기록이다, 가진 자의 기록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취사 선택을 해야 돼. 그렇죠. 취사 선택 자체도 이미 판단이거든. 데피니션을 내려. 어떤 게 중요하다는 것 자체가 그게 사관이야. 어떻게 보면. 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는 고조선의 가능성이 얼마든지 높아졌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진짜 홍산문화가 곰토템족인가 그 증거들을 간단히 보면서 자, 여러분들 이거 왜 안 나와? 얘는 왜 화면과 다르게 나오지? 이걸 어떻게 꺼야 되나? 이걸 꺼야 나오나? 오케이. 자, 이거 여러분들 그 자료집에 있는 건데, 이건 제가 쓴 논문이에요. 앞에 뭐 이런 거 다 빼고. 자, 그러면 홍산문화 사람들이 주토템이 곰인가, 진짜. 그것들을 여러분들한테 몇 가지 자료를 소개를 할게요. 이거 상세한 건 여러분들이 정식 발표된 논문이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자. 홍산문화 우화량 유적에 여신묘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여신묘라 그러니까 한자를 모르는 사람은 여신이 신인데 무슨 묘가 다 있어요. 묘진 줄 알고. 여신묘는 사당묘자예요. 그러니까 사당이라고 생각하시면 여신묘라는 게. 요새 학생들 한자를 모르니까 여신묘는 선생님 신인데 어떻게 묘가 다 있어요. 그런 이상한 질문을 할까 보다 미리 얘기해놓은 그 여신묘에는 인간 실물의 1배, 2배, 3배짜리 여신이 모셔져 있었어요. 최소한 등급이 3등급으로 나눠져 있었어요. 이거는 인간 사회를 반영하거든요. 홍산문화 우화량 시점이 되면, 홍산문화 후기가 되면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미 신분이
최소한 6등급에서 7등급 정도의 신분이 나눠져 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런 인간 사회의 위계적인 질서가 신의 위기에도 영향을 미쳐요. 신도 최대 신은 인간의 실물의 3배짜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그 많이 알려진 그 여신, 그거는 인간 크기와 똑같은 그 사이즈고 1배 크기고 2배, 3배짜리 다 뽀개졌지만 물론 있었어요. 근데 그 주신 옆에 양쪽에 실물 사이즈의 곰과 맹금류, 우린 보통 독수리나 뭐 이런 걸로 보는데 하여간 독수리나 이런 수리 같은 맹금류가 실물 사이즈로 보조신으로 있었어요. 무슨 소리냐면 홍산인들이 곰과 새를 주요한 상징동물로 삼았다는 게 신 옆에 세워놓은 거예요. 이게 거기에서 발견된 곰의 아래턱뼈예요. 그러니까 이건 흙으로 만든 거예요. 근데 채색이 다 돼 있었어. 근데 얘는 이빨만 하얗게 남아있지 다른 몸통의 그린 색은 다 뭐 5,000년 전이니까 5,500년 전이니까 퇴색되고 없어. 다른 데는 색깔이 안 칠했는데 얘는 특별히 뭘 칠했는지 그건 뭐 자료 뒤지면 나오겠지만 하여간 이빨 칠한 거는 그대로 남아있어요. 이 곰의 발이에요. 발. 앞발. 그러니까 완전한 형태로 남아있지. 흙으로 만든 거니까 5,000년 지나서 뭐 완전히 똑같이 곰처럼 나오는 건 불가능한 거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홍산인들이 주 토템이 곰과 새가 아닐까? 그런 상상을 하게 만드는 어떤 계기가 되는 유품들이다. 그 다음에 그 여신묘에 제사를 지내는 구덩이 있잖아요. 제물을 묻잖아요, 보통. 거기에 희생으로 바쳐진 곰의 아래턱뼈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토템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 야, 토템이라는 건 자기의 조상으로 모시고 이러는 건데, 그걸 잡아먹어? 잡아먹습니다. 잡아먹어요. 그 대신 잡아먹고 미안하다고 절합니다. 내가 잡아먹은 게 아니야. 그리고 절해요. 그리고 뼈를 모아서 아랑가라고 나무 선반에다가 해서 깨끗하게 정갈하게 모십니다. 그걸 자기의 토템, 지금도 북방에 곰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걔네들은 잡아먹어요, 곰을. 근데 특별히 의례를 행합니다. 얘네들도, 홍산인들도 곰을 희생으로 바쳤어요. 이거는 실물입니다. 만든 게 아니고 실물이에요. 그 다음에는 자, 우아량 유적에서 굉장히 많이 나온 옥기 중에 하나가 뭐 굉장히는 아니고 하여간 많이 나온 옥기가 이런 옥웅룡이라는 거예요. 옥웅룡. 이게 곰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홍산 문화의 기본적인 그 옥저룡이라고 하는 거는 돼지 모습인데 이런 것들이 홍산 후기에 많이 나와요. 초기에는 돼지용이 나와요. 옥저룡이라고. 여러분들 제 책에서 많이 보셨죠?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C자형 옥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갈기가 이렇게 있는 거. 많이 봤죠? 오케이? 이거는 갈기가 있잖아요. 갈기. 그래서 이건 옥저룡, 돼지용, 옥으로 만든 돼지용, 옥저룡이라고 그러고 이거는 옥웅룡이라고 구별한단 말이에요. 통틀어 할 때는 그냥 옥룡 그러고. 이게 돼지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곰 형상이라는 거예요. 자, 그걸 왜 그럼 그걸 곰으로 이런 식으로 발견된다 이 말이에요. 가슴팍에 매달았게. 홍산 옥계의 특징은 전부 구멍이 있어요. 다 구멍이 있어서 매달 수 있게 해요. 사람들이 폐용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 옥웅룡이 이거는 정식 발굴된 겁니다. 이빨 보셨죠? 이빨. 아래의 이빨과 윗이빨이 크기가 똑같죠? 이게 곰의 특징이에요. 자, 뒤에 제가 실물 곰 해놨죠? 아래 이빨과 윗이빨의 크기가 거의 동일해요. 자, 이게 돼지용인데
돼지의 특징은 이 갈귀입니다. 갈귀. 곰은 갈귀가 없어요. 털만 있지. 자, 이게 보세요. 이게 야생 멧돼지들인데 멧돼지들은 이렇게 갈귀가 있고 이빨의 특징은 뭐냐 하면 이렇게 이빨이 솟아납니다. 이거 많이 봤죠? 솟아나요. 그래서 옛사람들도 돼지를 볼 때는, 돼지를 그릴 때는 이게 강조됩니다. 그래서 내가 자료를 제시한 게 뭐냐면, 자, 이거는 조보구 문화에서 그 존형기라는 토기에 그려진 문양인데, 토기에, 여기에 사슴과 돼지와 새, 세 가지 동물이 그려져 있는데, 요게 돼지를 그린 모습인데, 이빨 보여요? 신석기인들이 보기에도 돼지를 보면, 이때는 이제 돼지가 아직은, 돼지가 언제부터 가축화되나? 하여간 완전히 가축화되기 뭐 초기 단계는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돼지를 그릴 때는 이렇게 이빨이 강조될 수밖에 없어요. 토기에 이렇게 그려놨잖아요. 돼지를 그릴 때. 근데 얘는 이빨이 똑같잖아요. 이거는 돼지가 아니다. 곰을 상영한 거다. 옥저룡 그러면 그 옥으로 만든 돼지인데 용이 된단 말이에요? 용 모습이다. 그런 얘기예요. 용 모습. 그 다음에 이거는 삼공기인데 구멍이 3개 이걸 제가 환일 현상과 연결해서 별도의 논문이 있어요. 그건 기니까 빼고. 이거는 태양이 3개 뜨는 환일 현상인데 요 양쪽에다가 곰의 머리를 달아놨죠. 곰의 머리입니다. 곰의 머리. 동물 형상을 달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홍산 문화에서 그 고고학적 자료로 이제 생각보다 많죠? 하나만 있을 때는 그게 설득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건 다 발굴된 고고품이니까 그걸 이제 해석하는 거죠. 해석. 해석은 안 써 있으니까 발굴품에는. 그래서 중국 학자들도 저런 거를 토대로 아, 홍산 문화의 주 토템은 곰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곰족, 웅녀족으로 해석해서 끌어가는 거예요. 난 얼마든지 가능한 나만의 상상력이 아니라 앞서 얘기한 것처럼 여러 가지 조건들이 고조선의 웅녀족으로 맞닥뜨릴 가능성이 얼마든지 열려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 다시 한번 이제 그 말을 듣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이런 거는 뭐 여러분들 우리가 다 했던 얘기니까 나중에 한번 천천히 읽어봅시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놨죠. 박스로. 자, 곰과 호랑이족이 토착 세력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죠? 신화, 이건 신화 얘기고, 이걸 홍산문화, 그러니까 요하 문명의 각종 시대와 대비해서 제가 표를 정리를 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토착 세력인 호랑이족과 신석기 모괴물을 이거는 훨씬 이전이지. 단군 고조선을 건국하기 훨씬 이전이지. 그러니까 홍산문화 이전, 홍산문화까지. 그죠? 그 다음에 환인이 유입되고 뭐 어쩌고, 이 청동기 문화, 아까 지금, 이거 표 보는 게 더 헷갈려. 자, 이게 더 편하죠? 간단하고? 정리를 할게요. 곰족과 호랑이족이 살고 있었어요. 언제인지는 몰라. 근데 최소한 고조선 건국되기 훨씬 이전이지. 그렇다면 요하 문명에 여기를 맞추면 곰족과 호랑이 살고 있었다는 거는 최소한 하가점 하층 이전, 홍산문화, 조보구문화, 흥룡화 이런 시기에 이들이 살고 있었어. 근데 곰족은 앞에서 안 나와. 흥룡화 주토템은 돼지야. 홍산문화 전기까지도 돼지용이 더 많이 나와. 그래서 홍산문화 후기 단계가 되면 곰이 주토템으로 바뀌어요. 자, 얘네들이 살고 있는데 어느 날 환웅족이 들어옵니다. 이주민이라고 그랬죠? 근데 문화가 앞서 있어. 근데 그 시점으로 보면 문화가 앞서 있다는 건 누구든지 청동 문화를 가지고 온 이주 세력이라고 추론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또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추론하고 있고 청동기 문화를 가지고 왔는데 얘네들은
정벌하지 않았어. 정벌하지 않고 얘네들과 같이 동화해서 살기를 원했어. 그래서 얘네들이 우리도 너네 앞선 문화를 좀 가르쳐 달라 했더니 가르쳐주고 나를 배신할 수도 있으니까 실험을 한 거지. 야, 너네 동굴에 가서 마늘과 쑥 먹고 살아봐. 둘이 들어가서 호랑이는 도망갑니다. 아, 난 못하겠다. 내 식성에도 안 맞고 나 안 할래. 뭐 앞선 문하고 자시고 나는 내 모습대로 살래. 그리고 뛰쳐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의 주류에서 빠져버려요. 근데 얘네들은, 호랑이족들은 우리 역사와 관련해서는 예족이 호랑이 신을 모셨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역사에서 보면 호랑이족은 산신 계열이에요. 그죠? 우리나라 어디에든 호랑이는 다 산신이죠? 산신의 보조신이잖아. 그러니까 산신 계열로 역시 여전히 산과 수렵과 연결되어 있는 거기에만 흔적이 남아있어. 오케이? 곰은 그 시험에 통과를 했어. 그래서 인간이 됐어. 인간이 됐다는 건 뭐예요? 이제는 그 앞선 문화를 받아들여서 개화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화가 되니까 이제는 둘이 혼인동맹을 맺는 거죠. 혼인동맹을 맺고 그리고 한참 살아요. 얼마나 사는지 모르지. 100년 해로를 내는지 50년 해로인지 몰라. 그 살다가 아들을 낳았어. 아들이 한참 자랐겠죠 또? 뭐 50년을 살았는지 60년을 살았는지 모르지만 살다가 얘가 건국을 하는 거야. 고조선이라는, 사실 조선이죠. 고조선은 그 구별하기. 조선이라는 나라를 건국을 해요. 그때가 2300이에요. 기원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당군 신화의 90%는 전부 기원전 2300년 이전 얘기를 하고 있다고. 근데 그 2300년 이전을 비정할 수 있는 것들이 요하문명을 통해서 발견이 됐잖아요. 새롭게. 그럼 우리가 그거를 비정하고 연결을 해봐야지. 그렇게 시도를 한 첫 번째 논문이에요. 네, 고맙습니다. 가운데. 뭘?